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벌써 1월 말이네요. 근데 정말 햇살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공기부터가 이제 슬슬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맘때쯤 되면 겨우내 묵혀뒀던 텃밭 생각이 막 간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올법 농사,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할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베테랑 농부의 유튜브 영상도 있고, 네네. 농촌진흥청의 아주 정석적인 가이드도 있었고요. 또 멀칭이나 병충해 관리처럼 특정 기술만 깊이 다룬 글까지 정말 알짜 정보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뭐부터 해야 되지? 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오늘 목표는요. 이 정보의 바다에서 진짜 핵심 진주알만 쑥쑥 골라내는 겁니다. 네, 당장 이번 주말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실행 계획, 그걸 한번 같이 세워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 자료에서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외치는 게 있었어요. 농사의 모든 것은 바로 흙에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심지어 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농사 성공의 55%가 토양에 달려있다고 하던데요. 이거 거의 절반 이상이 흙싸움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리 좋은 모종, 비싼 모종 사다 심어도 흙이 안 받쳐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텃밭 농사 흙 만들기 교과서라는 책 소개 글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거기서 좋은 흙의 조건을 3가지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줬더라고요. 첫 번째가 화학성이에요. 화학성이요? 갑자기 막 과학 시간 낸 것 같은데요. 그게 뭔가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바로 토양의 산도, 그러니까 pH를 말하는 거예요. pH에. 네. 우리나라 흙이 비가 많이 와서 기본적으로 좀 산성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채소들은 아주 약한 산성, 그러니까 pH 5.5에서 6.5 사이를 제일 좋아해요. 이게 안 맞으면 식물이 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질 못해요. 아하. 그냥 흙의 입맛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희 집 텃밭 흙이 산성인지 아닌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토양 검정을 받는 거고요. 요즘은 간이 테스트기도 잘 나와서 그걸로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요? 두 번째는 물리성입니다. 흙의 구조를 말하는 거죠. 물리성이라면 흙이 물을 잘 머금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질척거리지 않는지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특히 자료에서 때알 구조라는 말을 강조하는데요. 때알 구조요? 네, 흙 입자들이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족살처럼 작은 덩어리로 뭉쳐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덩어리들 덕분에 물하고 양분은 잘 머금고 있으면서 또 그 사이사이 빈틈으로 공기가 잘 통하니까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와, 완전 오송도 포텔 같은 환경이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때알 구조 기억해둬야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생물성이에요. 생물성? 네. 건강한 흙은 그냥 흙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작은 우주라는 뜻이에요. 이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흙을 비옥하게도 만들고 아까 말한 그 때알 구조를 만드는 접착제 역할도 하거든요. 와, 화학성, 물리성, 생물성 이 세 박자가 딱 맞아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이상적인 흙을 만들려면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농사친고라는 유튜브 영상이 아주 중요한 걸 짚어줬어요. 네. 바로 퇴비랑 유박의 차이요. 솔직히 저는 이거 그냥 다 거름이라고 뭉뚱그려서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목적이랑 쓰는 시점이 완전히 달라요. 오, 그래요? 네. 먼저 퇴비는요, 주된 목적이 양분 공급이라기보다는 토양 개량에 있어요. 토양 개량. 네. 퇴비 속에 있는 톱밥이나 왕겨 같은 거친 유기물들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때알 구조를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흙의 물리성이랑 생물성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퇴비는 파종 직전에 급하게 넣으면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 한겨울이에요. 지금요? 네, 지금 밭에 뿌려두면 봄까지 미생물들이 그걸 충분히 분해하면서 흙 구조를 개선할 시간을 벌 수 있죠. 봄에 임박해서 뿌리면 미처 발효되지 않은 퇴비에서 가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린 모종 뿌리가 상할 수도 있고요. 잠깐만요. 근데 겨울에 비료 성분을 뿌려두면 비나 눈에 다 씻겨 내려가서 낭비라고 생각했는데요? 퇴비는 다른 건가요? 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주로 화학비료나 유박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박은 깻목처럼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건데 이건 양분 공급이 주된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양분이 씻겨 내려가면 안 되니까 보통 파종 한두 달 전에 뿌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퇴비는 당장의 양분보다는 흙 자체를 좋게 만드는 거라 겨울에 미리 넣어두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퇴비는 흙을 위한 보약, 유박은 작물을 위한 영양제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어요. 네, 딱 그 비유가 맞습니다. 근데 자료에 보니까 겨울에 뿌리면 더 좋은 좀 특별한 유박도 있던데요? 네, 바로 님 유박이죠. 님이라는 인도 식물의 열매로 만든 건데요. 님 유박. 네, 여기엔 아자디라크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하거든요. 살충제요? 그럼 이걸 뿌리면 벌레가 바로 죽는 거예요? 아, 직접 닿아서 죽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훨씬 더 고차원적이죠. 어? 이 성분이 곤충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요. 그래서 벌레들이 이걸 먹거나 접촉하면 식욕을 잃고 짝짓기도 못하고 허물벗기 같은 성장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와. 서서히 그 밭에서 벌레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건 거의 생화학 무기 수준인데요? 정말 똑똑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금 겨울에 미리 흙에 섞어주면 땅속에서 월동하고 있는 해충의 알이나 번데기, 어린 유충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 미리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봄에 해충이 확 늘어나는 걸 미리 막아주는 일종의 백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겨울 동안 퇴비랑 민 유박으로 흙 기초 공사를 해뒀다고 치고요. 막상 달력에 2월이 딱 나타나면 그래서 오늘 뭘 해야 하지? 싶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손바닥 농장 영상에서 바로 그 부분에 아주 콕 집어주더라고요. 네, 2월에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명확하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텃밭 정리입니다. 텃밭 정리? 네, 작년에 수확하고 남은 고추대나 토마토 줄기, 낡은 멀칭 비닐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걷어내는 거죠. 아, 그거 중요하죠. 작년에 병들었던 식물 잔해가 남아있으면 올해 또 병이 돌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병원균의 월동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밭을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밭 만들기예요. 밭 만들기. 네, 이 시점에 퇴비랑 같이 석회를 뿌리고 밭을 깊게 갈아주는 거죠. 석회가 아까 말씀드린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프로팁이 있었어요. 절대로 같이 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저도 예전에 그냥 한꺼번에 다 뿌렸다가 낭패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어떤 거였나요? 아마 석회랑 다른 비료를 같이 줬던 것 같아요. 왠지 식물들이 더 비실비실하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석회 같은 칼슘 성분이랑 질소 비료, 예를 들면 요소 비료 같은 걸 동시에 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아, 그래서 질소 성분이 암모니아 가스를 변해서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비료 효과도 떨어지고 그 가스가 식물 뿌리에 해를 줄 수도 있고요. 와, 순서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석회랑 퇴비를 먼저 넣고 밭을 갈아준 다음에 최소 2, 3주 정도 시간을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파종 직전에 밑거름으로 쓸 질소 비료를 주는 게 정석입니다. 알겠습니다. 텃밭 정리하고 밭 만들고 그 다음은요? 세 번째는 월동작물과 과수돌보기예요. 아, 기존에 있던 애들이요? 네, 밭에 마늘이나 양파처럼 겨울을 난 작물이 있다면 지금부터 잘 살펴봐야 해요. 날이 풀리면서 얘네들도 다시 성장을 시작하고 병해충도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네네.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게 보이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즉시 뽑아서 병이 번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과일나무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요. 가을에 거름을 못 줬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요. 특히 작년 겨울이 유난히 건조했다면 땅을 살짝 파보세요. 바싹 말라 있으면 물을 흠뻑 줘야 합니다. 나무도 겨울에 목마르거든요.
그러고 보니 과일나무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가 있었어요. 봄이 오면 길목에 나무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다고요? 네, 바로 거짓봄의 위험입니다. 거짓봄이요? 네, 2월 하순이나 3월 초에 갑자기 봄처럼 날이 포근해지면 나무가 봄이구나 하고 속아요. 네.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가지 끝까지 물을 힘차게 빨아올리기 시작해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게 왜 위험한 거죠?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꽃샘추위예요. 아,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 가지 속까지 가득 차 있던 그 수액이 얼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벽이 파괴되고 심하면 나무가 터져버리는 동해를 입게 돼요. 와. 한번 잠에서 깬 나무는 다시 잠들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나무가 봄인 줄 알고 속았다가 된소리를 맞는 거군요.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하죠? 일찍 벗겨내지 마세요. 어. 오히려 햇빛이 너무 잘 드는 곳의 나무는 볏짚 같은 걸로 일부러 감싸서 땅의 온도가 너무 빨리 오르는 걸 막아주는 게 나무가 너무 일찍 잠에서 깨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흙도 준비했고 기존 작물 관리도 마쳤어요. 그럼 이제 가장 설레는 고민을 할 차례죠. 올해는 뭘 심을까? 네, 그렇죠. 초보자를 위한 추천 작물 목록이 있더라고요. 네, 바깥 생활의 정석이라는 블로그 글이 왔는데 실패 확률이 적어서 성취감을 맛보기 좋은 작물들을 추천했어요. 상추, 청경채 같은 잎대송로나 방울토마토, 고추, 부추 같은 것들이요. 아, 대부분 생명력이 강하고 병충해에도 비교적 강해서 자신감을 붙이기에 아주 좋은 작물들이죠. 저도 초보 때 멋모르고 멜론에 도전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정말 공감돼요. 하하, 일단 상추로 시작해서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맞아요. 뭘 심을지 정했다면 그 다음엔 씨앗을 직접 심을지 모종을 사다 심을지도 결정해야 해요. 네, 감자나 완두콩, 시금치처럼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은 씨앗으로 직접 파종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씨앗을 미리 준비해야죠. 미리요. 네, 특히 감자는 상광지어라고 해서 심기 한 20일에서 30일 전부터 빛을 쬐어서 건강한 싹을 미리 틔우거든요. 오, 그렇게 해서 심으면 수확량이 확 늘어나요. 이걸 하려면 시감자를 남들보다 좀 일찍 구해야겠죠. 그럼 모종은요? 역시 초보자한테는 모종이 마음 편하겠죠? 그럼요. 모종을 사서 심는 게 훨씬 쉽고 확실한 방법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네. 이제 괜찮겠지 하고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마지막 서리, 즉 늦서리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고 밤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그때 밭으로 옮겨 심는 게 가장 안전해요. 어린 모종한테 하룻밤의 추위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명심히 해야겠네요. 조급함은 금물, 그리고 심기 직전에 밭에 꼭 해줘야 할 작업으로 멀칭에 대한 자료도 있었어요. 검은 비닐 덮는 거요. 네, 이제 멀칭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긋지긋한 잡초와의 전쟁에서 해방시켜주고 흙의 온도랑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작물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그냥 검색 비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색깔마다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조금씩 달라요. 가장 흔한 검정 비닐은 빛을 차단해서 잡초를 막고 지온을 높이는 효과가 탁월하고요. 네. 은색 비닐은 빛을 반사해서 진딧물처럼 빛을 싫어하는 해충의 접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고추밭에 반짝이는 은색 비닐을 까는 거군요. 그게 벌레 쫓는 용도였다니 생각도 못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분해성 비닐도 많이 쓰세요. 들어봤어요. 옥수수 전분 같은 걸로 만들어서 수확 후에 굳이 걷어낼 필요 없이 흙 속에서 자연 분해되거든요. 조금 비싸긴 한데 아주 편리하고 환경 부담도 줄여주죠. 멀칭할 때 이것만을 꼭 지켜야 한다 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꼽으라면 순서입니다. 순서요? 네, 멀칭은 퇴비, 석회, 밑거름 다 넣고 밭 만들기 작업을 완벽하게 끝낸 맨 마지막 단계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비닐을 덮고 나면 그 안에 흙을 수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뚜껑을 덮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비닐 멀칭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나면 이제 정말 모종 심을 날만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자료가 있었어요.
변덕스러운 봄 날씨 때문에요. 네, 꽃샘 추위가 농사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죠.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는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기온이 영하 1.7도 이하로 단 한 번만 내려가도 암술이 얼어서 죽어버려요. 헉, 그럼 수정이 안 되니까 그해 열매 농사는 그걸로 끝인 거죠. 영하 1.7도요? 저는 훨씬 더 추워야 피해를 입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아슬아슬한 온도네요. 그렇죠. 채소 모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긴장해야 해요. 아, 부직포를 덮어주거나 아니면 활대를 꽂고 비닐을 씌워서 작은 터널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하룻밤의 수고가 한 해 농사를 살리는 거죠. 날씨만큼이나 무서운 게 병충해잖아요. 보내주신 기사 중에는 마늘, 양파, 병해충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이건 뭐 모든 작물에 해당하는 이야기 같아요. 물론이죠.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지는 봄은 병균과 해충이 번식하기에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같은 환경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 초기 방제입니다. 초기 방제. 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산책하듯이 식물들을 살펴보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잎 색깔이 이상하지는 않은지, 시들시들한 포기는 없는지, 또 잎 뒷면에 작은 벌레들이 붙어있지는 않은지. 네네. 그러다 병든 토기를 발견하면 아깝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뿌리채 뽑아서 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거나 땅에 묻어야 해요. 2차 감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약을 쓰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작은 텃밭에서 쓸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식초나 목초액 아니면 마늘 삶은 물 같은 걸 물에 희석해서 주기적으로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이에요. 흙속 미생물 이야기부터 꽃샘추위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네, 그러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결국 성공적인 텃밭 농사는 씨앗을 심기 훨씬 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준비해서 시작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한 겨울 동안의 노력, 그리고 내 텃밭의 햇빛과 바람을 고려한 신중한 작물 선택, 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봄 날씨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식탁 위에서 달콤한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보내주신 자료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리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한편에는 아이와 함께 텃밭 들기를 쓰는 과정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글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올봄 텃밭을 가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탁에 올릴 건강한 먹거리를 최대한 많이 수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흙을 만지고 씨앗에서 싹이 트는 생명의 과정을 지켜보는 그 자체의 기쁨인가요? 그 이유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첫 준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린 스케치 채널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